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넷플릭스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미국 주요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장 시작 직전이나 장 마감 직후에 이제 보통 발표를 하는데요. 네. 넷플릭스는 어제 새벽에 미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실적은 뭐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올 1분기 매출이 7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가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6억 3천만 달러가 나왔으니까 전년 대비하면 한 0.6% 정도 증가가 있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실적을 얼마 정도 전망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안 좋을 거다 전망했는데 뭐 선방하거나 좋게 나오면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네. 반대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 이걸 이제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당초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어닝 전망은 보통 이제 EPS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평균 2.95달러 선이었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전체 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서 주식 한 주당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났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네. 네, 어쨌든 이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2.95달러였는데 이번 실적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보면 주당 3.53달러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만 보면 나쁜 실적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실적 발표 이후에 넷플릭스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25%가 하락하고 오늘 새벽 다시 또 미국 시장이 열리니 더 떨어져서 통합해보면 한 66% 정도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 증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진짜 발칵 뒤집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무슨 아주 작은 회사 주식도 아니고 네. 넷플릭스 같은 회사 글로벌 기업인데 근데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뒤집어질 이유고요. 미국에서 지금 벌써 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넷플릭스가 오늘 새벽에 크게 안 좋게 만든 뭐 주요 원인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일단 넷플릭스의 주가의 급락 원인은 가입자의 감소입니다. 실적은 뭐 그런 대로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꾸준히 성장만 해오던 넷플릭스가 정점에 왔다는 일종의 신호 같은 걸로 시장이 그 가입자의 감소를 이제 주목한 것인데요. 네. 사실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은 성장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익은 좀 뒷전이거든요. 네. 이런 성장세가 꾸준히 유지되면 수익은 결국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넷플릭스도 무서운 성장세를 보일 때 이런 면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어쨌든 이번 1분기 넷플릭스의 가입자 순증을 살펴보니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이 줄었다는 거죠. 넷플릭스의 1분기 기준 가입자는 2억 2,164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전분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20만 명 정도가 순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영업을 시작한 지 한 11년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한 사례가 나온 거예요. 이걸 시장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고요. 물론 최근 넷플릭스 같은 OTT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된 걸 시장도 알고는 있었지만 가입자의 증가폭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실제 시장 예상치는 1분기에 넷플릭스가 280만 명 정도의 가입자 순증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분기,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넷플릭스에서 내놓은 가이던스도 보면 향후 예상치에 올 1분기 가입자 순증이 한 2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전망치를 내놨었거든요. 네. 더구나 이 자체만으로도 조금 충격적인데 넷플릭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 가입자가 200만 명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가이던스를 또 내놓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난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빠지고 정규장이 열리자마자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이 뒤집어질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66%가 네. 빠진다고 하면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네네. 하루 만에 66%가 빠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상한가 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정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한에 딱 걸려서 아무리 올라도 30%, 아무리 많이 빠져도 30%만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미국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제한 없이 오르고 또 제한 없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60% 이상의 하락폭도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그 상한가 제한폭이 없는 제도의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 상한가 폭이 처음부터 30%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게 시장이 조금 성숙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조금씩 올려온 게 이제 30%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한가 폭이 15%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자 보호 조치 성격으로 이 상한가 폭을 두고 있는 것인데 자율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적정 가격을 찾아간다는 걸 감안하면 이런 제한폭을 두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는 정말 주가에 제대로 된 가격을 시장에서 맞춰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네. 주식이라고 뭐 다른 상품하고 특별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제한폭이 없는 곳에서는 도리어 주가 조작 같은 게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칫 가격을 인위적으로 만지려다가 반대로 주식이 크게 움직이면 정말 가격 제한폭 없이 빠져버리면 손실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도리어 이렇게 제한폭이 없는 곳에서는 활동이 힘들다. 그래서 더 투명해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으로는 10,000원짜리 주식이 100원이 될 수도 네.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요즘 최근에 미국 증시에 네.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도 오르고 달러 가치도 오르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큼지막한 종목들을 투자하는데요. 이번 넷플릭스 사례는 조금 의외이고 예. 그리고 워낙 이 넷플릭스에서 발표한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좀 시장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주가 하락폭이 좀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넷플릭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징어 게임에 힘입어서 전 세계 네네. 가입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뭐 조 단위의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네. 좀 의외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가입자가 줄어드는 게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겁니까? 일단은 경쟁이 치열해진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돈은 뭐 아직 잘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다 보니까 그간 미래의 성장에 대해서 밸류를 주고 그 밸류에 맞춰서 주가를 평가했던 걸 미래의 그림이 없어지니까 그 밸류를 낮춰야 된다 시장이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치열해진 경쟁을 좀 두렵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국내를 당장 보시더라도 넷플릭스 외에도 통신사들하고 방송국들이 연합해서 만든 뭐 웨이브라는 OTT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티빙도 있고 심지어 쿠팡이 만들어놓은 쿠팡 플레이라는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또 글로벌적으로 시각을 돌려보면 더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파친코라는 콘텐츠로 또 관심을 끌고 있는 애플에서 만든 애플 TV라는 OTT 서비스도 있고요. 네네. 물론 최근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과 한 개만 가지고 이렇게 OTT 서비스를 이용하진 않거든요. 보통 복수를 그 서비스로 구독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평균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OTT를 구독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다만 이제 가입자의 증가 속도도 늦어지고 심지어 이번에 넷플릭스에 가입자 감소가 나타나는 거는 이게 시장이 정점 구간에 접어든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넷플릭스의 가입자 폭증은 코로나19 이후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다들 집안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갈 수 없게 되자 OTT가 일종의 탈출구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 영향으로 전 세계 가입자가 넷플릭스가 폭증하는 결과를 얻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거리두기나 영업 제한 또는 이제 격리 조치 등이 대폭 완화 또는 해제가 되면서 이 가입자 증가폭도 크게 꺾인 게 넷플릭스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크게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OTT 시장의 불안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구독자들한테 미칠 영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장 구독료가 최근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입자 증가로 자신들의 성장세를 증명하던 게 끝나면서 이제 넷플릭스는
실적, 다시 말해서 이익으로 회사의 성장을 증명해야 되는 시기로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요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에 대한 가치평가는 초기에 보통은 이제 성장성에 중점을 둡니다. 회사가 이익을 못 내더라도 가입자가 크게 늘고 이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이터가 확보되면 시장에선 투자금을 계속 집어넣어줍니다. 언젠가 이렇게 늘어난 사용자나 구독자가 돈을 벌어줄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네.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 주변의 쿠팡입니다. 네. 쿠팡은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시장에선 여전히 투자를 조금 해주고 있죠. 여전히 쿠팡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 이용자들이 쿠팡을 이용해 구매하는 횟수와 금액이 늘고 있는 데이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이 데이터마저 만약에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당장 수익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넷플릭스가 딱 현재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가폭이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넷플릭스는 실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요금 인상을 해왔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넷플릭스는 가입 후 한 달 공짜 서비스를 주고 있었는데 이거가 사라졌고요. 더불어 계정 공유도 사실상 묵인해 왔었는데 이제 이런 것도 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 이제 본격적인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은 요금제가 올라간다. 그리고 서비스, 그러니까 공짜 서비스들도 많이 준다. 이게 결국엔 구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될 겁니다. 그동안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 제작 회사들에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투자도 지금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한번 넷플릭스 주가가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컨텐츠 업체들의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꼭 넷플릭스와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OTT 산업의 선도업체인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그 영향을 주변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넷플릭스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쟁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오리지널 컨텐츠, 그러니까 자체 제작 컨텐츠가 늘어야 경쟁사들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컨텐츠가 넷플릭스에 있어야 구독자들이 못 나가고 또 재밌는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구독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위한 투자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컨텐츠 제작 업체들에는 일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실제로 넷플릭스는 한국 컨텐츠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밝혀놓은 상태여서 네. 올해 이미 이들은 라인업들을 상당히 많이 갖춰놓고 있는 상태고요.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선도체인 넷플릭스가 이렇게 컨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OTT 업체들도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독립적인 컨텐츠 제작사들은 조건이 좋은 회사하고 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도리어 약간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질 좋은 콘텐츠를 많이 그 구독자들한테 제공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구독료는 좀 안 올렸으면 좋겠고 하여튼 양쪽으로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오늘 경제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그리고 지금이 영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